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의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허들을 높이는 미국, 중국 40나노 반도체도 제재, TSMC 창업자 장중모,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 지지, 이 두 가지 내용을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미국이 중국 반도체 산업을 견제할 새로운 제재안을 만들고 있다라는 외신이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기존 제재안 대응으로 28나노 이상 공정을 확대하던 중국에게 큰 타격이 될 것으로 보고 있죠.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16나노 미만의 제품에 대해서 반도체 기기에 대해서 중국 수출을 막았는데, 이것에 대안으로 이제 레거시 공정으로 불리고 있는 28나노 공정을 주축으로 공장을 지으려고 지금 생각했었는데 이것까지 막으려고 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지금 보시면 지금 현재 지난해 11월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규제의 주요 내용을 한번 보면 18나노 이하의 D램, 이거 18나노 이하의 D램과 같은 경우는 DDR4 부분 일부, 그리고 DDR5 이렇게까지 가는 거고, 그리고 128단의 낸드 플래시와 같은 경우는 YMTC를 직접적으로 겨냥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D램은 창신 메모리, 그리고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은 SMIC, 그래서 지금 SMIC 같은 경우는 7나노 공정까지 개발했다라는 그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아예 접근까지 금지한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자, 그리고 중국 내 생산 시설을 준 외국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개별 심사로 결정을 했고,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재 사항은 올해 10월까지 유예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 유예까지도 지금 얼마나 더 늘어나야 될지, 그리고 길어야 한 2년 정도 더 유예가 될 것으로 지금 보이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또한 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TSMC의 창업자인 장중모 전 회장도 지금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저지하려고 하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밝힌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운영하는 것은 비용 문제 때문에 어렵다라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어서 이것은 TSMC에게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죠. 자, 그래서 이번에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허들을 높이는 미국, 중국 향해 40나노도 제재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15일 전자 전문 매체인 톰스 하드웨어는 미국이 40나노 이하의 반도체 생산 장비까지 중국의 수출을 통제하는 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반도체 업계의 관계자를 말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이 제재안이 통과가 되면 미국 반도체 장비 업체인 램 리서치, KLA,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등은 중국으로 40나노 이하의 반도체 생산 장비 수출 시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는 또한 일본의 반도체 장비 업체인 도쿄 일렉트론, 캐논, 니콘과 같은 회사, 그리고 네덜란드의 ASML도 마찬가지로 제재가 가해질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미국은 중국의 40나노 이하의 반도체 생산 장비에 대해서 수출 통제를 검토할까라는 것이죠. 그 이유는 중국이 미국의 제재 대응 방안으로 28나노 이상의 레거시 공정을 선택을 했는데, 미국이 이것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겨냥한 정책이라는 것이죠. 지금 숫자가 적으면 적을수록, 그래서 지금 첨단 노드로, 지금 가장 첨단 노드로 불리고 있는 게 3나노죠. 그래서 3나노보다는 4, 5나노, 6, 7나노 이러한 것들이 더 미세한 공정이 아니다. 그래서 3나노로 숫자가 적어지면 적어질수록 초미세 공정을 뜻하는 것이죠. 지난해 발표된 미국의 제재안은 14나노 이하 로직칩 생산 장비예요. 여기에 128단의 낸드 플래시, 18나노 이하의 D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자, 아까 보여드렸던 그림 그대로 18나노 이하의 D램, 128단의 이하의 낸드 플래시, 14나노 이하의 로직 칩, 그래서
YMTC 창신 메모리, 지금 SMIC 모두 제재가 걸어지게 된 것이죠. 이제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도 미국 주도의 반도체 카르텔에 동참시키면서 중국으로 반도체 생산 장비를 수출하지 못하도록 요구한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이게 적용되지 않았고 한 5월달부터 적용되는데, 이 5월달에 적용할 때 아예 가이드라인을 지금 이 가이드라인으로 대체시키겠다라고 하는 게 지금 미국의 의지죠. 이에 따라 ASML도 일부 DUV 장비에 대한 수출을 하지 않기로 하는 가이드라인을 지금 CEO를 통해서 발표하기도 했죠. 그러나 드라이 타입의 DUV 장비, 그리고 일부 이머전 타입의 DUV 장비는 여전히 수출할 수 있다라고 언급하고 있죠. 중국 정부와 반도체 업계는 미국의 전방위적인 제재에 맞서서 28나노 이상의 제품을 주력으로 생산하는 방침으로 대응해 왔습니다. 제재 대상이 14나노 이하의 초미세 반도체를 미국의 제재로 생산할 수 없으니 중하위급의 반도체 기술 영역을 키워서 관련 수요를 장악하겠다라는 거죠. 특별히 지금 8인치 웨이퍼 팹에서는 전력 반도체, 새로운 신전력 반도체로 불리고 있는 실리콘 카바이드, 지라갈륨 반도체도 여기서 생산할 수 있도록 지금 중국이 이것을 타겟으로 열심히 연구를 하고 있죠. 이 전력 반도체로 진입을 막는 것이 지금 중국의 입장이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것이죠. 지금 현재 미국의 제재 때문에 중국 반도체 생산 기업들은 타격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웨이퍼를 제공해주는 회사들이 많이 문 닫았다라는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웨이퍼를 제조 공급하는 업체들의 그 공장의 수요 감소, 이것은 결국 중국에서 반도체 생산량이 줄어들음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파운드리를 주도하는 SMIC, 낸드 플래시의 YMTC, D램의 창신 메모리 모두 신규 공장 건설에 난항을 겪고 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40나노와 그 이상 공정까지 수출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중국의 반도체 기술력은 10년 전으로 후퇴할 수 있다라고 톰스 하드웨어는 분석을 했습니다. 톰스 하드웨어는 이번 미국의 강도 높은 제재는 미국 반도체 장비업체들 또한 중국 수출이 어려워져 타격을 입을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한다고 말을 했죠. 그러나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중국이 반도체를 만들지 못한다, 중국의 반도체 기술이 떨어지고 그렇다라는 것을 굳이 전체적인 그림으로 보면 반도체 장비 수출량이 중국으로 가지 못할 뿐이지 다른 나라로 지금 이것이 수출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아지죠. 왜냐하면 전체적인 반도체 수요가 그대로 돼 있고 반도체 수요는 계속적으로 늘어나는데 중국을 대체할 대체 나라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는 결국 전체적인 그림을 볼 때 반도체 장비 회사들은 지금 당장은 타격을 받을 수 있지만 장기적인 관점으로는 그렇게 타격이 크지 않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이번에 두 번째 알아볼 내용은 TSMC 창업자 장중모, 미국의 중국 반도체 굴기 저지 지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알아보고 그가 지금 모임에서 발표했던 내용을 조금 더 깊이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니케이 아시아에 따르면 지난 16일 TSMC의 창업자인 장중모 전 회장이 타이페이에서 열린 행사에서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를 지지한다고 보도했습니다. 지금 장중모 회장과 같은 경우는 작년에 미국의 낸시 하원 의원 의장이 지금 대만을 방문했을 때 거기에 참석했던 지금 사람이기도 하죠. 이날 장중모 전 회장은
중국 반도체의 개발, 성장 속도를 늦추려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장종모 전 회장은 미국은 중국의 반도체 성장을 지연시키려고 반도체 산업에 대한 산업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면서 저는 미국의 노력을 지지한다라고 지지 의사를 표명을 한 것이죠. 장종모 전 회장은 미국의 노력에 대해서 지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공식적으로 처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미국의 계속적인 노력은 지속성이 있을 것이고 이것에 대해서 대만에서도 오히려 더 이득이라는 사실이죠. 이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입니다. TSMC는 현재 중국 난징에서 파운드리 공장을 운영 중이죠. 중국과 반도체 경쟁자들은 TSMC의 인재를 영입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예를 들면 SMIC의 공동 CEO인 량몽송은 TSMC와 삼성전자의 고위 관리를 맡았습니다. 중국은 해외 기술 기업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 수천억 위안을 투자해 반도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당국이 중국에 대한 반도체 장비 기술 수출 통제를 강화했습니다. 특별히 TSMC와 같은 경우는 많은 인재들을 지금 현재 SMIC에 빼앗기고 있는 상황이죠. 이것 때문에 장종모가 지금 뿔난 것처럼 보입니다. 특히 미국은 일본과 네덜란드 등이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동참하도록 설득했고 성공한 상황이죠. 장종모 전 회장은 중국 반도체 기술에 대해서 반도체 생산 능력 면에서 중국은 대만에 뒤처져 있다라고 하면서 첨단 반도체를 생산하는데 어려움에 직면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장 전 회장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해서는 지지합니다. 그러나 미국의 온쇼링 그리고 프렌드쇼링 정책에 대해서 우려를 표명을 했죠. 여기서 말하는 온쇼링이라는 것은 외국 기업이 생산 기지를 미국에 두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프렌드쇼링은 미국과 가치를 공유하는 동맹 파트너 국가 중심으로 공급망을 재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리쇼링이라는 것은 자국의 업체에 대해서 자국의 회사가 돌아오도록 공장이 돌아오도록 만드는 것이 지금 리쇼링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현재 미국이 쓰는 방법은 온쇼링. 그래서 미국 회사든지 외국계 회사든지 전부 다 미국에 와서 반도체 생산을 해라 라고 말을 하고 있죠. 또한 그는 프렌드쇼링에 대만이 포함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대만을 매우 위험한 것으로 보고 있어 미국은 대만에만 의지할 수 없다라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혔다. 그건 대만의 딜레마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자, 지금 프렌드쇼링이라고 아까 언급했던 것은 동맹국가의 공장을 짓는 것까지 인정한 것을 프렌드쇼링이라고 해요. 그런데 이 프렌드쇼링에 대만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왜?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대만을 인정할 수 없다. 중국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그런 측면이죠. 그리고 특별히 대만이 가지고 있는 TSMC라는 거대한 자산, 반도체 자산을 그대로 놔둘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거기서 크는 것은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어. 온쇼링을 해야 돼. 아니면 적어도 프렌드쇼링까지 가능해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프렌드쇼링에 지금 대만이 포함이 되어 있지 않는 것에 대해서 장종모 전 회장, 그래서 장종모 TSMC 창업자는 불만을 표하는 것이죠. 지나 러먼도 미국 상무부 장관은 반도체 생태계에서 대만에 의존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거듭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프렌드쇼링에 대만을 우리가 인정해 줄 수 없고 그 가장 큰 이유는
지정학적 위치 때문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지나 러몬드 상무부 장관의 월딩은 대만에 대한 미 정부의 생각을 우리가 엿볼 수 있다는 점이죠. 또 장중모 전 회장은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화는 상황이고 자유무역은 위험에 빠졌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자, 지금 보시면 이게 무슨 뜻이냐? 지금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신냉전이 시작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신냉전이 시작이 되었다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이제 줄 세우기를 나타나고 있죠. 이전과 같이 지금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지금 말을 하면서 이제 세계가 하나의 공동체로 움직이고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는 그러한 입장에서는 이제 끝났습니다. 끝났다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블록을 쌓아서 그 자유주의 그리고 민주주의 아니면 공산주의 이렇게 딱 블록을 쌓아서 이 협력관계에 있는 회사와 나라들만 인정하는 그러한 분위기로 지금 나가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글로벌화는 사망했고 자유무역, 그래서 이게 자유무역이라는 것은 이게 그 나라가 공산주의든지 그 나라가 민주주의든지 이 서로의 협력을 통해서 최상의 제품 그리고 최대한 저렴한 제품을 만들어 나갔었는데 지금까지 이게 사실상 끝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는 반도체 보급의 주요 원인에 대해서 생산 비용이 저렴해진 데 따른 효과로 규정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회사들이 더욱더 좋은 제품을 만들고 여기에 다양한 반도체가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가 자유 경제, 그래서 최대한의 효과를 볼 수 있는 이러한 경제, 그래서 자유무역에 대해서 자유무역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러한 서로의 경쟁을 통해서 특히 미국 중심의 반도체에서 미국에서 이제 물건을 전부 다 만들지 않고 생산은 따로 하는 파운드리 부분이 생겨났고 이 파운드리의 선진 국가가 지금 대만인데 이러한 것들이 이제 생태계가 깨져가고 있다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을 했죠. 생산 비용 측면에서는 대만에서 생산하는 것이 미국에서 생산하는 것보다 더 싸다. 특히 미국에서 생산을 하려면 대만보다는 이 생산 비용이 50%나 더 높을 것이라고 언급한 것이죠. 실제적으로 미국의 생산 단가는 대만보다 2배가량 높을 가능성도 있다라고 장중모 전 회장은 언급했습니다. 반도체 생산 비용의 상승, 이것을 통해서 이제 전자산업의 둔화, 그리고 반도체 보급의 둔화가 있거나 정체될 것으로 분석을 한다라는 거죠. 장중모 전 회장은 반도체 생산 장비의 가격이 매우 높기 때문에 24시간 가동해야 구매 비용을 지금 어느 정도 현실화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생산 장비를 A씨로 그는 들었습니다. 타이베이에서. 장중모 전 회장은 반도체 생산 장비가 새벽 만약 1시에 고장나게 된다면 미국과 같은 경우는 다음날 아침에야 고치는데 대만은 1시에 고장났음에도 불구하고 새벽 2시부터 고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는 근무 문화의 차이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미국에 공장을 짓고 거기서 생산이 가능하지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대처 자체가 문화가 다르기 때문에 생산 단가가 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미국의 중국에 대한 반도체 허들은 점점 더 높아져 갑니다. 결국 너희들 반도체 생산하지 마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주 구형 반도체밖에 만들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점점 더 이 수준을 높여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다라는 측면이죠. 그리고 지금 장종무 전 회장, TSMC의 창업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정책에 대해서는 우리가, 특히 내가 환영한다. 이것도 TSMC에 굉장한 이득이 되기 때문에 내가 환영을 하는데, 대만을 인정하지 않은 너희의 분위기는 내가 싫어한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장 큰 이유는 미국에서 생산하는 생산 비용이 얼른 봐도 50%가 증가를 하고, 민건비 여러 가지 측면에 증가를 하고, 물론 반도체 장비의 가격은 비슷하지만 가격이 워낙 높기 때문에 24시간 가동을 해야 되는데, 만약 미국에서 공장에서 고장이 일어났을 경우 이것을 대처하는 방법이 24시간 운영하기에는 별로 좋지 않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여러 가지 것들, 그리고 한국에서 지금 삼성전자가 반도체 클러스터에 투자해서 파운드리 공장을 5개 짓는다. 지금 현재 미국에서 반도체 공장을, 특히 파운드리 공장을 대대적인 투자를 하려고 했었던 지금 삼성전자가 그 꿈을 접고 지금 한국으로 들어온다 라는 그런 내용. 그리고 TSMC가 이런 워딩이 지금 나왔다는 것은 지금 여러 가지 복합적인 말, 특히 칩스법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이 가이드라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실망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